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결국 1년 연기됐습니다. 전염병으로 올림픽이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일본 언론은 연기에 따른 경제 손실이 최대 37조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등의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조주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얼굴도 공개합니다. 조주빈은 대학 시절엔 학고사 기자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홍보했고 온라인 공간에선 성폭력 상담사 노릇도 했습니다. 조주빈의 이중 생활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만리장성 일부를 개방한 중국이 오늘 후베이성 봉쇄 조치를 풀며 국가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방치된 요양원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나오고 아이스링크장을 영안실로 사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대회가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통화를 한 뒤 IOC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도쿄올림픽 연기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선수와 관계 간정까지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결국 올림픽까지 미뤄진 겁니다.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okyo 2020 to the year 2021 with the aim to have it there at the latest in summertime 21. 단 내년에 열리더라도 2020년 도쿄올림픽이란 명칭은 유지됩니다. 지난주 일본에 도착한 성화도 내년까지 그대로 두기로 했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성화봉송은 취소됐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대회가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계올림픽을 기준으로 1916년 베를린에서 열리기로 한 대회는 1차 대전으로 1940년, 1944년 각각 도쿄와 런던에서 열리기로 한 대회는 2차 대전으로 인해 취소된 적은 있었습니다. 미뤄진 도쿄올림픽의 정확한 개최일은 내년 여름에 예정된 스포츠 행사의 날짜를 조율하고 경기장 확보를 끝내고 난 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결국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일본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피해 금액이 최대 37조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으로 인해 일본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총 숙박일 수만 수백만 일에 달하는 약 5만 실 규모의 호텔 업계는 환불 금액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023년부터 선수촌 아파트를 보수해 일반인들을 입주시키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이미 1차로 분양을 마친 수백 가구의 관리 비용과 보상화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또 올림픽에 동원될 14,000여 명의 민간 경비원 실직 문제와 경기장과 관련 시설의 1년 추가 유지 관리비에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연기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은 7조 3천억 원 정도지만 관광 수요 감소와 소비 침체 등의 파급 효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피해 금액은 3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환불 불가 조치를 밝힌 일본의 판단에 따라 일정 차질로 관람이 불확실해진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やってほしい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今このチケットそのまま使えるみたいな。 올림픽 전면 취소는 면했지만 도쿄올림픽을 임기 내 최대 치적으로 띄우려고 했던 아베 총리의 계획은 물거품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70명이 넘는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이 박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주빈이란 이름의 만 24살 청년이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뒤인 오전 8시 조주빈을 검찰로 넘기면서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박사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1995년생 만 24살의 조주빈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수법이 악질적이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 여성이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성폭력 처벌법을 근거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조주빈이 처음입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 정보통신과를 졸업했는데 현재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왔습니다. 글솜씨가 좋았던 조주빈은 대학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독단적인 운영이 동료와 마찰을 빚은 끝에 편집국장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말로만 듣던 잔혹한 일이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는 선배가 같이 일을 했었대요. 근데 그 주인공이 20대인 것도 너무 놀랐고 그게 저희 학교인 게 너무 놀랐고 되게 소름 돋고 무서운 것 같아요. 경찰은 오늘 아침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맨 얼굴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과연 그에 맞는 법적 처벌이 내려질지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양형 자체가 낮은 게 근본 문제로 지적됩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전 세계 12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건 22살 한국인 손모 씨였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에 붙잡혔지만 나이가 어리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N번방의 전 관리자인 직장인 전모 씨, 일명 와치맨 역시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혔지만 검찰 구형은 3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먼저 반성합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제작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단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어서 그 양형에 있어서 들쑥날쑥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영국 검찰은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70대 남성에게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선 어린이들이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최소 15년형이 선고되고 죄질에 따라 30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4.15 총선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시각각 변하는 여야의 상황,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먼저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조금 전인 오전 6시 반부터 비공개 최고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회의 소집 시간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정확한 안건은 저희 취재진도 확인 중입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을 선대위원회로 끌어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합당은 어제 당대표실에서 최고위를 소집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전반적인 총선의 판세나 지역구 현황 정도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선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매우 이른 시간에 회의 소집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기에 이렇게 일찍 소집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이 오세훈 후보랑 나경원 예비 후보가 이 진보 단체로부터 선거 방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를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둘러싼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이들은 오 후보가 경비원에게 명절 수고비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된 걸 내세워 후보직 사퇴를 외쳤습니다. 오 후보는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경찰서 아저씨들 조치해주세요. 저는 지금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네, 나경원 동작을 예비 후보도 대진년으로부터 같은 방식의 유세 방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는데 통합당은 전국적인 선거운동 방해를 엄단해야 한다며 오늘 선관위와 경찰을 항의 방문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이것이 최고의 안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 속에 보였던 사람들이 지지자나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을 갈 현역 의원들을 또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건 비례대표 투표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등 지도부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9명의 현역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예. 이들은 비내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파견 가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앞서 자발적으로 파견 가겠다고 밝힌 이종걸 정은혜 의원을 포함해 신창현, 이휴희, 이훈, 재윤경, 심기준 의원까지 모두 7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들의 뜻도 그러고 제가 뭐 세상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게 없는데 이런 거로라도 세상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금태섭, 송금주, 원혜영 의원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역 의원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에 윗선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7명이 파견 간다면 민생당, 미래한국당에 이어 3번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전당원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이 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예. 1번은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고요. 2번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4번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올랐습니다. 당초 12번을 배정받은 서정성 광주 남구 의사회 회장은 일부 후보의 공천을 문제 삼았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보좌관 출신인 서 후보가 당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으로 이어져 결국 사퇴했습니다. 네. 한편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해 기사회생했습니다. 네. 이 당리 당략에 치우치지 않은 국민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이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젯밤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문 대통령은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는 어젯밤 10시부터 23분간 이뤄졌습니다. 주요 의제는 단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 승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로 한국의 지원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 정상은 또 최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스와프는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적절한 조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히 26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기업인 활동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 논의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민 1,326만 명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 지원과 자영업자 매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힌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올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개월여 만에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확산세는 꺾였지만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고 하루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기 군포시의 요양병원입니다. 수도권 요양병원으로는 첫 집단 감염입니다. 이 병원은 5명이 감염된 지난 20일부터 코호트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도 노점에서 붕어빵을 파는 부부가 확진됐습니다. 매일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다 보니 누구에게 옮아 누구에게 전파했는지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충남 부여에선 40대 부부가 확진됐는데 아내는 지난 주말 2차례 19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발 유입으로 인한 확산세도 걱정입니다. 제주에선 스페인에서 입국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뉴욕에서 돌아온 아시아나 항공 사무장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제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은 144명으로 유럽이 84명, 미국이 22명입니다. 미주발 확진자는 지난주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현재 발생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인구 10만당 아직 유럽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어제 저녁 6시까지 전국 코로나19 환자는 9,037명, 사망자는 125명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27%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베이성의 봉쇄를 해제하는 등 국가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대형 아이스링크장을 임시 영안실로 사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방역 작업과 함께 열차 시험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멈춰섰던 자동차 공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回来上班之后就看到大家就感觉像往常一样了，然后也没有什么过多的顾虑了。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중국 정부가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진원지였던 우한시는 다음 달 8일부터 그 외 지역은 오늘부터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중국 만리장성도 폐쇄 2달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중국은 점차 정상 궤도로 올라서고 있지만 유럽은 정반대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유럽 대륙에서만 20만 명이 감염됐고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스페인은 대형 아이스링크장을 임시 영안실로 전환해 사용 중입니다. 의료진 감염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탈리아는 전체 확진자 중 7.5%가 의료 종사자로 파악됐고 스페인은 5천 명이 넘는 의료진이 감염됐습니다. El problema que estamos teniendo ya a raíz del último par de días o tres no es tanto las camas y los sillones en los que ponen los pacientes, sino en los profesionales. En los últimos 2 días han caído enfermas 8 enfermeras. 하루 사이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미국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의 확산세가 매우 가속하고 있다며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서울의 거리 한복판에서 때 아닌 도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가족 관계를 해쳤다고 생각한 한 60대 남성이 손도끼를 휘두른 건데 근거 없는 착각이었습니다. 정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급히 쫓기듯 뛰어가더니 뒤이어 다른 남성이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따라갑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반복해 주변 거리를 배회합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가게 주인 김모 씨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팡이로 김 씨의 목 부위를 때렸고 손도끼를 본 김 씨는 위협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도끼를 뭐 죽인다고 쫓아갔던 것 같은데 그 사장은 뭐 도망가고 막 어디. 큰 길까지 나온 두 사람은 이곳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후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자신의 전 아내와 김 씨가 연관돼 있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월세방에 살던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90대 집주인이 숨졌습니다.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가스 설비를 안 해줘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정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은 집이 모여있는 좁은 골목길.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손전등을 켜고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연기가 나더니 이윽고 불길이 번집니다. 금방 그 사람 나가고 나서 5분도 안 됐는데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는 지붕 위까지 시뻘건 불꽃이 보입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집에서 9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길은 금세 잡혔지만 목조로 된 집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면서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친 방화범 60대 김모 씨는 4시간쯤 뒤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월세방에 가스 설비를 안 해줘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변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랬는데 이제 이사 온 지 3일 됐거든요.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요. 정신병력이 있는 김 씨는 이미 2차례 방화 전과도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철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의외의 장소에서 흥을 발산한 이분, 이번에 대국민 스타가 됐다네요. 호주 멜버른의 한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저분 뭐 하시는 건가요? 한쪽 구석에서 부채까지 들고 신나게 리듬을 타는 사육사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호주에서도 대부분의 야외 활동이 제한된 상황. 그래서 이 동물원은 내부 모습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동물원 관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자나 호랑이 보려던 분들, 색다른 재미까지 덤으로 얻어가셨겠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비록 화려한 의상이나 조명은 없었지만 아마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도 코로나19로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된 상황. 새학기가 시작돼야 하지만 방 안에만 갇혀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할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섰습니다. 각종 응원 문구를 붙인 차량을 직접 이끌고 마을을 돌면서 카퍼레이드를 펼친 겁니다. 얘들아, 조금만 있으면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자. 내일까지는 남풍이 불어들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살짝 높고요. 낮에는 19도, 내일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주말에는 다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그럼 비가 얼마나 내릴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서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제주 산지에서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풍과 벼락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출근길도 서쪽 지역의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남, 전북은 종일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영서와 대전, 충북은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하늘은 맑지만 충청과 호남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서울 6.1도, 청주 6도, 안동은 1.3도입니다. 낮에는 서울 19도, 강릉 19도, 대전 22도, 청주 21도, 전주와 광주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고요. 영동과 제주는 글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